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로블록스란 게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접속자가 초등학생에 한해서요 유튜브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블록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로블록스가 속한 메타버스란 개념이 무엇인지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에 로블록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놀이의 영역에 있던 게임이 이제는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또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게임이라고 하면 퀘스트를 깨는 것과 같이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의 게임 트렌드는 꼭 무언가를 무찌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며 의미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게임 안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생일 파티나 결혼식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생활의 일부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면, 게임은 이제 가상세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최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단어,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영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온라인 가상공간 오아시스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초월이란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초현실 디지털 사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옮기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가상의 온라인 공간인데요. 단순히 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내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벌고 옷과 신발을 사는가 하면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만나 콘서트장에 가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우선 게임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기존 소셜미디어를 대체해버릴지도 모르는 위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SNS의 강자인 페이스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기반 SNS 호라이즌 역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들고 있고,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크게는 두 개의 진영, 즉 SNS 사업을 하던 회사들과 게임 사업을 하던 회사들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로블록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메타버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꽤 오래전인 2003년 출시되었다가 지금은 망해버린 게임인 린든랩사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1992년작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를 읽고 영감을 받은 필립 로즈데일이 2003년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겨 만든 PC 게임인데요. 아바타를 만들고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사이버 머니를 벌 수도 있고, 이 사이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까지 가능해서 자유도 높은 게임으로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자유도로 인해 세컨드 라이프 속 사회는 아바타끼리의 살인, 린든 달러를 실제 달러로 교환해 버리는 온라인 도박, 아바타 성추행과 총기 판매 등 가상세계 속 각종 불법이 난무하면서 점점 질서를 잃어가다가 2000년대 후반 소셜미디어 열풍이 불고 스마트폰 게임이 쏟아져 외면받으면서 결국 망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라이프는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게임 속 메타버스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0년 3월 발매된 게임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포함한 닌텐도 실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그야말로 글로벌 히트작인데요. 온라인 공간 속 무인도에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낚시, 곤충 채집, 가드닝, 집 꾸미기 등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 이용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와 유사한 일들이 게임 속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후보는 동물의 숲 내에 바이든 섬을 개장하고 선거 캠프를 마련해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홍콩 시민들은 2019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동물의 숲에서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문구로 집 앞마당을 꾸미고 검은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노란 우산과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은 게임에 그다지 흥미가 없던 사람들까지 가상의 숲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게임이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메타버스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포트나이트는 에픽 게임스사의 3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유독 한국에서 흥행이 저조했지만 북미와 유럽 같은 나라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형태의 게임이지만 2020년에는 파티로얄 기능이 추가되어 메타버스의 개념을 극대화했는데요. 파티로얄은 아바타들이 자유롭게 가상 공간을 어슬렁거리며 놀 수 있는 소셜 공간으로 플레이어들이 친목 활동을 하면서 콘서트와 영화를 관람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포트나이트 안에서 열리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무려 1230만 명이 접속해서 게임 안에서 춤을 추고 날아다니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에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고 파티로얄에 참가한 수많은 게이머들은 새로 나온 BTS 안무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파티로얄 안에서 그야말로 파티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관심을 갖는 게임 속 메타버스. 아직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게임으로만 보이시나요? 이러한 공연이 포트나이트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가장 핫한 게임 로블록스에서도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2020년 4월에는 레이디 가가와 같은 뮤지션들이 모여 공연을 하고 코로나 기금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고 11월에는 래퍼 릴 나스 엑스가 로블록스의 가상 콘서트 무대를 통해 새 싱글 할리데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이용자는 매년 급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나가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사용자가 3배 이상 증가해 2020년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로블록스 유저라고 해서 초통용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거기서 그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하나의 게임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에 내 분신인 아바타가 존재하고 이 아바타를 가지고 유저들이 직접 만든 여러가지의 게임을 다른 유저들과 함께 즐기는 형태의 오픈월드 게임 플랫폼이자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개발 도구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유저가 게임을 만들면 회사 측에서 서버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퀄리티가 높은 게임은 유료로 판매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유저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 게임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무려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 이 중 40만 명은 전업 개발자로 아바타가 되어 로블록스 게임 속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단을 밟고 빠르게 탑을 오르는 어드벤처 게임 타워 오브 헬, 심즈와 비슷하게 집을 꾸미고 펫을 키우는 게임 입양하세요. 다양한 맵과 무기에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귀여운 FPS 게임 아스날까지 이외에도 로블록스 안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5천만 개 이상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게임 제작 외에 여러가지 다른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는데요. 로블록스에서 모든 활동은 로벅스라는 게임 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디자인하는 것도 돈을 버는 일이 되는데요. 자동차에서 배경화면까지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템 제작을 통해 로블록스 내에서 수억 원대 수익을 내는 10대 창작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로블록스 내에서 10대들은 이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메타버스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유치받기도 했고 2021년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을 유발한다는 역기능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MZ세대들의 놀이터일 수도 있지만 통신 속도, 그래픽, 클라우드와 AR, VR 관련 기술이 일제히 발전 중에 있고 이 기술들이 더 발전할수록 메타버스가 구축한 가상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은 점점 더 커져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놀이부터 취미활동, 그리고 생계를 위한 업무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믹스되는 새로운 세상, 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직접 로블록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로블록스를 검색하고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거 계정이고요. 프로필, 메시지, 그 다음에 친구, 아바타, 인벤토리, 거래 등이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바로 만들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장소도 있고요,
모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로블록스를 만들기 위한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글에서 로블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로블록스가 있고요. 아래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 지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요, 여기서 만들기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있죠,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기 시작을 누르면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기 보시면 로블록스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가지 간단한 거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선 첫 번째 시간 간단한 게임 스테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테이지를 제작하면서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로블록스 세상에서는 우선 우리가 돌아다닐 공간적인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적인 배경을 만들 것인데요, 이 안에다가, 배경 안에다가 고대 건축물 중에 하나인 그리스의 신전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전 옆에 이 신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관광 가이드 NPC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활동할 로블록스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안에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로블록스 스튜디오 들어가시면요,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우리는 평평한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요, 미리 세팅된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도 되지만 저는 플랫 테레인으로 한번 평평한 지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한 지형을 만든 후에는 이 월드 안에 지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드넓은 잔디밭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키를 눌러 주시고요, 팀 제작을 개시하고 활성해 친구와 함께 이 플레이스를 만드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개시를 눌러 주셔서 개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지형을 만들 텐데요, 지형은 편집기에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기에서 생성을 만들어서 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 만들기는 다음 시간 로블록스를 이용하여 건축물 모델링 하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조절해서요. 자, 여기다 습지도 넣고 물도 넣고 모래 언덕 한번 북극백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새로운 지형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컴퓨터 퍼포먼스 성능이 낮으면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건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딴 벽돌 하나가 있네요. 자,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뭐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시작 위치가 필요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스폰 로케이션을 생성해 줍니다. 스폰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 시작점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자, 여기서 모델을 보시면요. 선택, 이동, 크기, 회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까지가 있죠.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입니다. 저는 이동을 위해서 컨트롤 2번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요. 아찔하죠? 위에서 떨어지면 바다에 빠질 텐데요. 자, 점핑 놀이로 여기 평지까지 가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파트에서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크기는 컨트롤 3번으로 X축, Z축, Y축 등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붙여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온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짝반짝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요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고요. 저는 컨트롤 D 눌러서요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색 재질은 네온 했고요. 색은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원통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통형 가져왔습니다. 자, 원통형 가져왔고요. 자, 원통형의 크기가 너무 작네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형 가져왔고요. 자, 컨트롤 4를 누르면 회전이 됩니다. 자,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X, Y, Z축 중심으로 회전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도 가져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재질 중에서는 뭐 구형도 있고 쐐기형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자,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줘서 이렇게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제 다리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있습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F5번으로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했더니 보이시나요? 떨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자, 내가 신서 만든 게 허무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홈에서 중지 Shift F5번 키를 눌러주시면요. 게임 시작 전에는 이렇게 잘 있던 것들이 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을까요? 자, 우선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를 눌러주시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서 고정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됐죠? 자, 오,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 붙어주고요. 이것도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원통령에서는 점프했을 때 높이가 너무 높았었죠. 살짝 낮춰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그 다음에 테스트, 수정, 테스트,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자, 대략 난감합니다. 자,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서 여기 위에 하늘색 앞에 구조물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면은 좀 길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델링의 기능을 조합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링을 할 때요, 이 안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 팅커캐드 있죠?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구글에 팅커캐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커캐드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무엇이 있을까요? 3D 디자인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검색을 해볼까요? 건축물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들 게 여기 나와 있죠? 오, 모형 거중기가 있네요. 이거를 OBJ 형식으로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았죠? 자, 이렇게 있는 거를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자, 팅커캐드에서요, 새 디자인 작성해서요, 자, 상자 집어넣고요. 자, 오히려 팅커캐드가 좀 더 편리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한 도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룹을 짓고요. 자, 그룹이 됐죠? 자, 이 도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내보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장명이 OBJ인 파일로 저장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위해 모형 준비 중이 나오고요. 자, 모형이 내보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mazing이라는 모델명으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압축을 풀어주고요. 자, 압축을 풀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자, 압축을 풀어줬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OBJ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tinker.obj로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로블록스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올까요? 자, 여기 평지에다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에셋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에셋 관리자에서 메쉬가 있습니다. 메쉬를
메쉬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다운로드 파일에 내가 받은 tinker.obj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모두 적용을 할게요.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팅커 파일을 끌어다가 우측 버튼으로 삽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버튼으로 삽입을 눌러주시면요. 짠! 내가 만든 파일이 여기에 불러와졌죠? 자, 이렇게 내가 만든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자,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자, 건물과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지형과 충돌이 일어나는 까닭은 바로 모델에 충돌 기능이 켜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 기능을 꺼주시면요. 비활성해 주시면은 이렇게 투명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정말 간단한 모델링까지 왔어요. 자, 게임의 목적은 여기 이 지점까지 가는 걸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참고로 점프는 스페이스입니다. 아, 실패했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합니다. 자, 어려운 게임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신 다음에 한번 미션 성공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로블록스 모델링을 이해하고 직접 간단한 점프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좀 처량해 보이네요, 캐릭터가. 그 다음에 팅커캐드의 모델링 기능을 로블록스로 불러와서 한번 로블록스 세상에 가져와서 설치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그리스 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